아름다운 아침에 하늘은 마치 신선하게 칠해진 것처럼 푸르스러웠다. 햇빛이 울창한 녹색 나무들을 비추며 도로를 따라 내려왔다. 그 결과는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을 만들어냈다. 밝은 금발, 머리카락과 밝은 미소를 지닌 11살 소녀인 제이시 리더가드, 자이시 리 두가드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짧은 여정을 떠났다. 그녀는 책이 가득한 무거운 배낭을 메고 흥미로운 학습의 날을 꿈꾸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맑은 하늘 아래서 참사가 펼쳐질 예정이었다. 제이시가 황량한 도로를 따라 걷고 있을 때 회색 밴이 갑자기 나타났다. 평범한 외모를 가진데도 어두운 의도를 품은 필립 가리도와 그의 아내 낸시는 제이시 근처에 멈춰 섰다. 한순간에 그녀는 아직 어리둥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필립이 빠르게 다가와 그녀를 밴으로 강제로 납치했다. 제이시 리더가드가 납치당했을 때 그녀는 단 11세였다. 모두가 18년 동안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납치당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가 나타났을 때 궁금증이 생겼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무도 주변에서 낮에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멀리서 제이씨의 새아버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력함을 느꼈다.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다. 모든 부모의 최악의 악몽 전에 왜 보호 관찰관들이 그녀를 60번 찾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보고서를 들었다.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호기심이 없다. 그녀의 납치범들이 당국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내세요. 당국, 저는 현재 집을 수색 중이니 이 프런트 룸에 머무르시고 자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는 자만심 많은 어린 소년 같죠. 그리고 18년 후 모든 것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작동한 후 우연히 두 작은 소녀를 보게 되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이씨가 집 앞의 언덕을 올라가서 스쿨버스를 타려고 할 때 회색 세단이 옆으로 달려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차 안의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면서 나는 마비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갑자기 스턴건으로 충격을 주면서 내 몸 전체에 이상한 감각이 흐릅니다. 경고 없이 그녀는 땅에 쓰러지고 의식을 잃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차 뒷좌석으로 던집니다. 911 미쳤어. 이거 파이오니어 블리바드야. 제 딸이 최근에 납치됐어요. 검은색 차가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차 안에는 남자나 여자가 있어요. 그녀가 깨어나면 차 뒷좌석에 누워 있어요. 운전자인 전과자 필립 가리도는 그의 아내 낸시를 땅에 누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빠져나갈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운전한 후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당신이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리도 부부는 그들의 인지를 150마일 떨어진 한 동네의 파란 집으로 데려갑니다. 가리도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소녀의 옷을 벗긴 뒤 머리에 담요를 감쌌다. 그는 어린 소녀에게 수갑을 채울 것이라고 알리고 그녀를 완전히 방음된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는 내 불확실성을 알아채고 전기 충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를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나중에 돌아올 것을 말한 후 그는 방음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잠그고 나갔다. 그녀의 헌신적인 어머니는 12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잃어버린 딸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그녀는 심부름을 부탁하는 모습으로 국가적인 텔레비전에 출연하기까지 했다. 이 어린 순진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제이씨를 찾는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다. 친구들은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그와 함께 수색했고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방벽을 세웠다. 교도관들이 가리도의 거주지에 나타났다. 그들이 검사 중인 동안 30피트 거리에 제이씨 두갓가 포로로 억류되어 있다. 나시 가리도가 검사를 돌리려는 시도가 들리고 있다. 그의 석방연맹에 대해서 석방관은 무엇을 하는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색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전면실에 머물러 있으면 구속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교도관은 저가 집 안을 수색하고 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나는 모든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뒷마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내 침대 위에는 창이 있고 그 창은 일부분이 커튼과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매우 적은 빛만 들어옵니다. 나는 수건의 모서리를 이빨로 잡아당겨 창밖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수건을 통해 비추는 달빛을 보면서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현관에 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보름달과 초승달 중 무엇이 더 나은지를 놓고 매번 다투곤 했어요. 항상 그녀가 떠올라요. 그녀는 추억합니다. 그녀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곡을 혼자서 부르고 있습니다. 달은 나를 보고 나는 달을 본다. 나는 그녀를 너무 그리워해요. 하느님께서 달을 축복하시고 저도 축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소리가 났는지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웠고 그 밤에 그녀가 나를 잊어버릴까봐 120마일 떨어진 그녀의 어머니가 같은 달을 바라보며 그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6월 2일에 내 마음은 그녀를 위해 아프고 그녀가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가 나를 생각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더는 주변에 없어서 그녀가 안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리도는 그 일기장에서 그 소녀가 자기 이름을 제이씨로 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종이에 내 이름을 썼지만 그가 보자마자 찢어야 했다고 해서 찢었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울었던 기억이었어요. 눈물이 그냥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모두에게 그녀를 계속 찾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그것은 내게 많은 희망과 낙관주의를 줍니다. 누군가가 이유가 있는 꿈을 주고 있어요. 경찰에게 계속해서 수색하라고 요청하며 그녀는 한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가 지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이치의 작은 침실을 손대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으면 정말 좋아요. 비록 그녀가 여기 없더라도요. 그녀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뒷뜰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제이씨 두갓는 아직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거의 미스테리한 밤, 헛간 안에서 어둠이 깜빡이는 가운데 제이씨 두갓는 구리도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 다음 뜻밖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제이씨 두갓가 임신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공기에 긴장과 미스테리를 높였습니다. 제이씨 두갓는 이해할 수 없는 징후처럼 몸 전체에 생소한 감각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면에서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분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녀만이 있었고 오로지 그녀 혼자 으스스한 어둠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없는 수축과 함께 이어졌다. 나는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기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평생에 이렇게 고통받은 적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나타났고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나를 놀라게 했다. 그 순간에 나의 감정을 표현할 말이 없다. 그 아름답고 새로운 생명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압도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그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졌다. 어떻게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몰랐지만 내 마음속에서 답을 찾았다. 그리고 4년 후 또 다른 사건이 뒷마당에서 벌어져 우리의 어려운 여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7년 동안 우리가 JC와 함께 경험하지 못한 즐거운 순간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곳곳에 큰 포스터를 붙여 철저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위치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가지가 내 생각과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거나 키스하거나 껴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달빛 아래에 앉아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18년이 지난 후 필립 가리도는 점차 그의 환각을 대중에 노출시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거 좋아할 거야. 너와 얘기해야 돼. 전 세계가 알고 싶어 할 것이야.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우연히 머리를 조금 돌리고 갑자기 가까이 서 있는 두 소녀를 보게 되었다. 나의 시선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어색해 보이는 이 무죄한 어린이들의 모습에 갑자기 멈추었다. 나는 호기심과 내적인 혼란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들의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나는 물었다. 나의 억지로 자연스러운 톤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은 가슴에서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시선을 돌려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내 자식들이야. 나의 눈은 즉시 그들에게로 향했다. 어떤 징후나 반응을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예상치 못한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침묵이었다.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앨리슨에게 가서 내가 본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엘리야, 이 사람이 내 사무실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있어. 뭔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자는 가리도의 망상적인 호언장담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대화에 참여했고 가능한 한 빨리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그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공포에 질려 발견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가석방 중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 그는 이런 폭력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좋지 않아요. 가족들은 분리되었고 조사는 계속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겁에 질린 경비원이 가리도가 그녀에게 제공한 대로 스크립트를 계속 지키고 있고 그녀는 계속해서 제 이름을 알리사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 이름을 물어보자 나는 그녀에게 말할 수 없다고 했고 제가 올바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곤란할 의도로 행동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녀에게 18년 동안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이름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썼다. JC 리듀가드. 그 순간에는 악의 주문이 깨진 것 같았다.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경악한 경찰관들이 그녀가 어머니를 부를지 물었다. 그들은 당신은 당신의 엄마를 볼 수 있어요 라고 했고 나는 네, 나는 나의 엄마를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와와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나는 내게 나 올게, 내 아기 나 올게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나는 이 날이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마침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문을 통과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했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나는 즉시 그것이 그녀라는 것을 알았다. 팔을 넓게 벌리고 나는 그녀에게로 걸어갔고 그녀는 웃으며 울고 있었고 그녀는 내게 품 안으로 안아주었다. 나는 다시 안전하고 완전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나의 엄마이고 그녀는 나를 안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의 어깨에 울고 서 있을 때 그녀는 조금 물러서서 내 눈을 보며 내 어깨를 꽉 잡았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는 언젠가 다시 널 만날 거라고 알았어. 오늘 그녀의 두 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강인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하룻밤에 일어난 것은 아니야. 알잖아. 열심히 일하고 울고 확실히 모든 것에 대해 웃어야 해. 나는 더 이상 필립과 낸시에게 시간을 줄 수 없었다. 그들은 내 삶에서 18년을 빼앗았지만 나는 그 어두운 과거에 묶여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멋진 것들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축복받은 기분이 든다. 인생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집착하기에는 너무 짧다. 대신 나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기쁨, 행복, 그리고 긍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가 매일 영감과 힘의 원천으로 삼는 나의 아이들이 있다. 그들은 내게 삶의 어려움, 장애 및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마도 내 영혼 깊은 곳에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간절한 희망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돌아가는 여정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믿는다. 그 희망은 내 삶의 끝없는 원동력이 되었다. 비록 감사할 만한 한 가지 또는 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언젠가 내 삶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고는 나는 내 시련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인생의 모험은 중요하다.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든 간에 매일을 최대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